부평사공단의 아침. 요즘 불황이라는 섬유 전자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최근 타가 문제가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인력난 때문인데 이 공장에서 우리 인력난과 타가 문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 작업 시작 시간은 아침 8시. 8시면 그리 바쁜 시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집에서 아침 지어 먹고 아이 깨워 옷 입혀 출근하는 여성들로서는 서두를 수밖에 없다. 엄마 따라 버스 타고 종종 걸음쳐오는 아이. 이 아이들은 엄마가 일을 마칠 때까지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아침부터 이곳에 오느라 수고한 데 비해서는 공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다. 뭐야, 요즘 일찍 열심히 사나? 누가 써? 예? 누가 써? 그럼 이것만 내가 지금 일찍 오는 거 봐. 하루에 요만큼 쓰고 이거 버리고 하루에 요만큼 쓰지 않아? 그래, 이 하루에 한 장 쓰지 말고 계속 써나가라고. 어? 그러고 그 컴퓨터 그거 하나는 요 종이 한 장을 아껴야 하는 것. 그것이 요즘 이곳의 현실이다. 주변에서 십수년간 별탈 없이 운영해온 공장들이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가고 있다. 좋은 시절이 올 때까지 버텨나가려면 내핍을 해야 한다. 87년도에 저희들이 한 1,300만 불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0년도에 와가지고 960만 불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570만 불 정도밖에 못했어요. 원래 이 추세로 간다면 400만 불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렇게 400만 불 못한다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제 계속 적자를 면치 어렵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 회사가 유지되려면은 우리가 라인도 과거에 4개 라인 있던 거를 2개 라인을 줄이는데 그걸 하더라도 미니멈 하더라도 1,000만 불 정도의 수출을 해야 이 회사가 정상 어느 정도 만족하지 않는 유지 현상은 될 수 있는데 그 이하가 되면 아주 어렵죠. 신사복을 만드는 이 공장에선 지난해 17만 장의 주문을 받았는데 그중 5만 장의 주문을 취소했다. 종이 한 장까지 아껴야 하는 형편에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 바이어를 만나야 했다. 이유는 물론 일손이 없어서였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기계를 구했다. 사람과 기계의 차이는 사람은 매달 봉급을 주면 되지만 기계는 사람 몇 년치 봉급을 한꺼번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를 쓴다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6억짜리 자동 재단기도 기술자를 쓰는 것보다는 손해지만 그래도 그만두지는 않는 이점이 있다. 최소한 공장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 그 자동화 시설 자체가 그것도 어느 정도 인력이 바란스가 맞을 때 효과가 나오는 거지. 근본적 인력이 모자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 서로 일하겠다고 했다. 한 집안의 자녀가 7, 8명이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취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촌에 사람이 없는 데다 한 집안의 자녀도 한두 명밖에 없어 모두들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한다. 게다가 7, 8년씩 일해 1급 기술자를 만들어 놓아도 결혼만 하면 열이면 열다 가정으로 숨어버린다. 그래서 타가소를 만들었다.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숙사를 개조해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있는 인원은 고작 6명. 이제까지 제일 많았던 때가 13명, 적을 때는 고작 1명이었다. 그리고 어제는 7명이었는데 오늘은 6명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달도 못 돼 그만둔다. 그만큼 엄마들의 이직이 심한 것이다. 타가소를 격리해 간 사람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 알고 있어요. 한 3년 동안에. 근데 대개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한 달을 못 참고 견디고 도로 나가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살림 살다가 와서 보니 좀 힘도 들고 대개 그 아주머니들을 나가는 이유를 설문을 해보면은 제일 큰 원인이 그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이 깨워가지고 나오기 힘든다.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아마 집에서 해가지고 이 원거리 오는 사람 약 40분 50분 거리 오는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타고 오자니까 그 비좁아서 애 찡가서 죽이겠다는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게 두 번째고 아마 세 번째가 이 월급이 좀 적다. 이거 아마 이것도 불만이고 네 번째는 좀 애기 아빠가 회사를 나가지 마 애기나 잘 보라 한다는 뭐 이런 그 네 번째 정도고 다섯 번 정도가 아마 본인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 막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뜻은 애기를 다루고 다니는 게 힘든다는 뜻이지 일이 힘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이 아이들 나이대가 교육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도대체 진득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우리의 타가 모습이다. 산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위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여자 1,600만 명 중 경제활동 인구가 747만 명, 46%.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 비율이 50%에서 55%에 이르는 것에 비해 대단히 낮은 수치다. 특히 생산성이 높은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가 대단히 적다. 이 나이의 여성들은 대개 학력도 높고 체력도 좋은 때다.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는 고작 24%. 사실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25살에서 34살까지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어떻게 하면 촉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여성 취업 촉진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여성들은 애들을 키워야 되는 육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취업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타가소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당사자들인 여성들과의 충분한 협의, 기혼 여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우리 엄마들의 타가소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 조사를 보면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하는 엄마들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면 타가소 이용을 안 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계층별 타가 이용 여부 요구 조사를 보면은 많은 어머니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타가 시설에 맡기지 않겠다는 뜻을 비췄다. 타가 기간은 갔을 경우에 단일 연령 학급도 있지만은 한 1살, 2살 차이 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집단 생활을 통해서 언니나 오빠도 경험할 수 있고 선생님과 엄마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관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한테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질적으로 잘 주어질 정도로 타가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는가 거기에는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 타가 제도의 역사는 처음 1961년도 아동복지법이 마련된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마련돼 내무부에서 주관했고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사부로 관리가 일원화되면서 91년 영유아 보육법이 마련됐다. 노동력 수급 정책의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타가란 말에서부터 어른 중심적인 사고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듯이요. 타가란 말이 어린이들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들은 맡겨두는 곳.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해서 사회가 어머니들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당신들은 어린이들을 창고도 좋고 보관소도 좋고 실제로 그러한 말들이 쓰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맡겨두고 일하러 나와라는 메시지밖에는 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이란 우리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무슨 고생이든지 감수하면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보겠다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었다. 우리 엄마들은 아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곳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는 동빙고동에 있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정부의 지원으로 이 시설을 마련했고 교사들의 인건비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곳이다. 안 울지? 뭐 아프면 어떡해요? 안 아파. 안 아파. 따끔하고 안 아파. 자, 됐다 이제. 됐지? 그래요. 얘 낳지 말라고 하니까. 잠깐만 제가 드릴게요. 알았어. 선생님 가세요. 선생님 가세요. 가세요. 했지? 눈물 어떻게 하지? 아이를 돌보는 것은 힘들다. 아이 마음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그 아이를 달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훌륭한 엄마가 되는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듯 교사의 자질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아이고 차가워. 자, 예쁜 손 어디 있을까? 예쁜 손. 이 아이들을 예전의 아이들과 비교해보면 영리하다는 느낌이 든다. 그림도 공작도 그럴듯하게 척척 해낸다. 옛날 아이들에 비해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이리라. 장차는 창작의 단계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 단계로 올라설 때 겪는 고통과 인내를 옛날 아이들만큼 훌륭히 극복할 수 있는지는 의심이 된다. 예전에는 어린이와 교사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요즘은 아이와 아이와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고 한다. 교육이 그렇게 변한 것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근데 지금 저 유치원 아이들만 봐도 이렇게 친구들끼리 서로 양보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엔 조금 미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치원 생활하면서 서로 이제 유치원은 그렇잖아요. 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뭐 간식을 먹거나 이제 다른 놀이를 할 때도 질서를 지켜야 되고 또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 서로 양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 올 수 있었던 아이들이다. 그동안 이곳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생활하는 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사회성이라고들 말한다. 는 각 가정마다 하나 아니면 둘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아이들을 두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그런 단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생활에 관해서는 거의 지도를 받지 못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치원에 와서 자기가 먼저 해야 된다. 자기가 최고다. 자기만 1등을 해야 된다. 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장난감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를 함으로써 자기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도자적인 역량 같은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사회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고 지도자적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협동심이나 양보심을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려 깊은 마음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는 보육시설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사회훈련장. 이곳에서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시간을 안전하고 유익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곳 신길동 꿈나무집도 국공립시설이다. 시설은 기업이 지어서 기증을 했지만 운영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이들은 선택된 아이들이다. 다른 지역에 살았으면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으리라. 우리나라 타가소 시설은 너무 부족하다. 세금은 국민 모두가 내지만 현실적으로 타가 혜택은 일부에만 돌아간다. 우리나라의 그 0세부터 5세까지 아동이 약 3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취업모의 아동이 180만 명 정도.
그 중에서 그 가정에서 보육이 가능한 아동들을 제외하고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아동이 약 99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실제 지금 금년도에 그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그 3,670개 시설에서 약 9만 명 정도가 보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973개 정도 시설이다. 만 5세까지의 아동 중 타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는 3% 정도. 그중 운영비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곳, 즉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1%밖에 안 된다. 나머지 아이들 중 일부는 민간의 뜻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다.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동현이 뭐해? 머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어려운 집안의 애들인 만큼 좀 유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처음에 오면 아이들에겐 좀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아기둥지에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성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말로 하고 표현하는 거 그런 부분 그리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한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다시 놀면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밥을 먹으면 밥그릇은 자기가 갖다 놓고 쉬운 일은 아닌데 언니 뻘 오빠 뻘 되는 그 아이들이 그거 시범을 보이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있는 아이들보다 그런 점에서 좀 빠르게 습득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처음에 올 때 이렇게 대소변을 못 가리고 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보니까 다른 형아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생활 습관적인 면이 좀 빠르게 습득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양치질 싹싹 닦아라 언니 아랫니 이제 닦는 어린이는 하얀이 예쁘니 웃을 때는 반짝반짝 참 예뻐요. 물 마시고 또 뱉고 그리고 또 한 번 이곳 선생들은 평소엔 별로 아이를 구속하진 않는다. 운영의 편리를 위해 하루 종일 아이를 규칙대로 시킨다면 그것은 아이를 위한 아기둥지가 아니라 교사를 위한 아기둥지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자기 개성을 갖고 커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의무는 다하게 한다. 전체주의 국가의 획일주의적인 인간으로 키우면 안 되지만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자기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법석을 피우는 게 마치 난장판 같지만 조건이 구비되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평화로워진다. 해송 아이들이 사는 창신 이동은 집 앞이 곧 차도이자 붐비는 시장이다. 따라서 집 밖의 세상은 그 자체가 위험인 셈이다. 그래도 인구는 무척 많다. 동네에 작은 봉제 공장들이 산재해 있어 맘만 먹으면 가진 것이 없어도 끼니 걱정은 없기 때문이다. 해송은 그런 곳에 자리를 잡고 일하는 엄마를 도우며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려 노력하는 곳이다. 해송 아기둥지 아이들은 대부분 이곳에 오기 전 혼자 노는 어려움을 겪었다. 미싱일을 하는 엄마의 작업장에서 혼자 놀던 아이, 식당 일을 하는 바쁜 엄마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속에서 쪼그리고 앉았던 아이. 그런 속에서 얘기 상대가 없어 대부분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늦어졌다.
그러기에 선생들은 아이들의 더 정익할 수밖에 없다. 언니는 몇 살인데요? 6살 언니예요. 자, 이름이 뭐예요? 이 상훈이는 보통 때는 소리를 지르다가 선생님 말을 시키면 그러나 이제 자기 자신의 얘기를 예쁘게 털어놓고 수줍게 웃는 밝은 아이들로 변했다. 3달 전에 해송에 입학한 3살짜리 현주도 그런 아이 중에 하나다. 전에는 친척들 저기 오면 막 도망가고 울고 그러고 여기 나오고 나니까 좀 얘가 활발해져요. 어머니가 지금 일하십니까? 예, 여기 시장에서 일하고.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데려오기 전에는요? 그 전에는 이제 시골 할머니 집에 네. 좀 맡겨놨다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시골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기 이제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여기. 해송처럼 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이나 공단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곳들을 지역사회 타가소라 한다. 운영은 어렵지만 교사들은 자기가 한 일의 보람을 확인할 수가 있어 오히려 일하기가 낫다고 한다. 몇 살이 되니까 또 정리를 하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이제 놀이방에 있는 아이들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올린 케이스를 한 5건 정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이제 손잡으면서 당신네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을 거다. 우리가 어려워서 가정이 파괴됐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고백도 하고 뭐 또 이런 뭐 이렇게 다른 거 다 떠나서 한 집 한 집이 좀 이렇게 나아지고 월세에서 전세로도 좀 가지고 이 시대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명감이 일단은 기본이지만은 또 소소하게 그 매 순간을 갖다 이렇게 우리한테 힘을 주는 거는 그 한 집 한 집이 정말 그 타가소가 필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다가간다는 걸 확인할 때요. 상담을 통해서라든지 이럴 때 정말 그 힘을 받습니다. 들어갔다. 이곳 교사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자 출신이다. 학창시절 사회봉사를 위해 나왔다가 그 일이 연장된 것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나? 자, 저쪽에 가서 하나씩 해주세요. 주세요. 승현아 주세요 하면 허준이가 줄 수 있지? 친구 하나 줘. 저기 형아가 또 있잖아. 그래도 일단 교사가 되면 자원봉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수준이 높아진다. 오늘은 해송아기 동지가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생일 잔칫날. 경비 때문에 음식을 여기에서 장만해야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날을 택해 생일 잔치를 한다. 언니 오빠들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지만 시간이 늦어지자 아이들이 칭얼거린다. 누가 생일이야? 전석진부터 일어나볼까? 케이크는 없다. 전석진. 돈도 없지만 우리네 생일엔 원래 케이크 없었고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예전 이웃들이 정겹게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다. 생일 축하합니다. 석진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밥, 마탕 그런 것들 사이에 옛 엄마들의 아이의 무병장수를 위해 아이 나이 수만큼에서 먹이던 수수 팥떡이 있다. 생일잔치야말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비는 자리이다. 어머니 회장을 맡고 있는 우진 엄마가 오늘 아빠하고 병원을 가느라 일을 나가지 못했다고 우진이를 일찍 데려간다. 과거 위암을 앓았던 우진이 아빠는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도 생계 때문에 우유 배달을 계속해왔다.
혜송 아기 둥지는 이런 사람들 중 사정이 딱한 순서로 아이를 봐준다. 따라서 보육비도 그 사람들이 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보육비 책정이 저희가 점심 저녁 식사를 아이들 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점심 저녁과 교육비라는 명목으로 300원에서 하루 1,800원 곱하기 26일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46,800원의 정해진 보육비를 정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아이들의 한 달간 먹는 밥값만 받는 셈. 이런 최저 보육비는 지난 79년 시작해서 혜송이 지켜온 또 다른 고집이다. 희망의 세대인 아이들이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진 혜송 아기 둥지. 이들은 나나의 고생으로 행복한 공동체의 삶이 만들어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모자라는 경비는 선배들의 후원금과 바자회, 일일 찻집 등을 통해 충당한다. 아이들이 노는 이 자리, 전세를 살다 정말 어렵사리 모금을 해서 구입한 것이다. 그런데 8년 만에 어렵사리 만든 이 혜송 아기 둥지가 어쩌면 또다시 남의 손에 넘어갈지도 모를 위기에 처했다. 아기 둥지의 강도가 들었다. 숙직하던 변 선생이 대항하다 온몸에 칼을 맞고 척추에까지 칼이 들어가 신경이 끊어져 하반신이 불구가 될지 모르게 됐다. 병원에 입원한 변 선생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였고 변 선생이 당한 일이 언제 다른 사람에게 생길지 모른다. 주변 사람들과 선배들은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당분간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마 그럴 수가 없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느라 짐을 챙긴다. 혜송이라는 곳은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아주 단순한 생각들, 선한 곳에는 선한 일만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사고를 가졌었는데, 우리 사회 속에서의 그런 아주 정말 흉폭한 그런 범죄들이 저희한테도 닥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됐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곳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길거리에서 방치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한테는 더 많은 위험성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들. 변 선생이 없는 동안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빠지고 번갈아 나오기로 했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한 모양이다. 장소가 바뀌고 사람도 하나 빠지니 기어서들도 모든 게 뜻대로 안 된다. 오늘 점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데리고 나가서 짜장면 같이 사서 먹고 그렇게 왔어요.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저녁은 해결이 됐다. 아빠 손가락은 집을 짓는다고. 언니 손가락은 뭐 할까? 알았어, 화장을 한다고. 아이들이 손 닦을 곳도 마땅찮아 식사 전에 손을 닦아야 한다는 아기 둥지에서의 약속은 젖은 물수건으로 대신했다. 교회 식당에서 먹는 저녁밥. 아이들은 그곳에 변 선생이 없다는 것을 모른다. 그렇지만 아이들 마음엔 무언가 달라지고 어수선해진 것, 그리고 한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 어두운 그림자가 돼서 찾아갈지도 모른다. 엄마들은 변 선생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든다는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어머니 회장인 우진 엄마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 위암이 재발했다는 통보를 받고 온 길이다. 지금
마음을 잡지를 못하겠어요. 아기 둥지 선생님이 저러시고 또 저희 집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배송아기 둥지의 사정을 알면서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엄마들은 그저 미안할 뿐이다. 교사의 희생. 그건 어쩌면 무게만 다를 뿐 이 사회의 보육 교사들 모두에 해당된다. 특히 보수 문제가 그랬다. 구청에서 봉급 지급이 정확하게 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감사한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친구들과 거의 연계를 이루고 있으니까 봉급 문제는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은 봉급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주신다고 고맙다고.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죠. 다른 곳도 원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있죠. 이곳 동빙고 원장은 교사들을 뽑아 쓴다고 한다.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는 게 다른 곳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규정대로의 보수도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가의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한 월 20-30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의 급여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장시간이고 어린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야 되고. 규정에 의하면 보육교사 초봉이 29만 원이고 3년 경력 기준에 보통 월 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대졸 수준으로 결코 많은 돈은 아니다. 그러나 보통의 민간 보육시설은 운영비가 모자라 교사 월급을 편법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에서 건물을 지어서 서울여대에 위탁한 꿈나무 어린이집. 연료빚제로 삼성에서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서울여대에서도 약간의 보조가 나온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국가 지원비를 받고 있는 여기에서도 원장이 교사들을 다독거려야 한다.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같은 아이들은 저희 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얘들이 10년, 20년 자란 후에 과연 이쪽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 적에 참 그 선생님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고 격려를 받고 따뜻한 속에서 지냈다 하는 아이의 성품과 사회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겠죠. 그게 아니고 나는 선생님들한테 참 미움을 받았다. 친구들한테 항상 따돌림을 받았다. 또 그런 걸 느낀다면 그 아이 인격 형성이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공통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타가 사업은 정착 단계가 이르지 않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이 돼서 밑거름이 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가능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타가수 수도 턱없이 모자라지만 교사 수는 더 모자란다. 관련 대학 졸업생들이 좀 더 일이 쉽고 보수가 나은 유치원으로만 가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 보충을 위해 정부는 고졸자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곳에서 800시간 교육을 받으면 2급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처음 오는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 이런 곳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보육교사 일이 힘든 건 알고 계십니까? 예, 힘든 거 이쪽 일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했기 때문에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드는데 어떤 사명감 내지요 교육감 같은 게 없으면은 정말 못해요. 그러니까 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원초적으로 있어야지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보수가 약한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보수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힘들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명감 내지 교육관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들어요. 본인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까? 예, 저는 여기 원초적인 제일 처음 목적이 애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건 없고요. 애들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가장 저한테 많은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주변 옆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거의 저랑 같은 생각이세요. 어때요? 그 그림들이? 얼굴이 나와 있고. 아이를 키워본 사람, 아이를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배울수록 아이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 이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과연 어떤 일을 할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힘을 내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방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 대부분의 또 선생님들도 되셔가지고 또 취업도 하시고 그러시겠죠. 그리고 뭐 또 아이들에게 또 집에서 또 가정에서 더 바람직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죠. 남편과 함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미란 엄마는 숙련된 미싱사다. 고생이 되더라도 집장만까지는 둘이서 벌겠다는 또 순이 엄마.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는 딸 미란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몇 개 왔었고요. 그래갖고 애가 좀 아프고 그래갖고 데리고 다녔어요. 3개월 될 때부터 데리고 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얼마 전 3살이 되면서 인근 놀이방에 맡겼는데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한다. 비용은 놀이방 갖다 주는 거 15만 원이거든요. 그래 이제 15만 원 갖다 주고 이따금씩 한 번씩 과자 같은 거 한 번씩 사다 줘요. 이제 미란이는 그들 부부의 희망이 됐다. 그렇지만 미란이 동생 볼 생각은 전혀 없다. 미란이 때문이 아니라 키울 일이 걱정돼서다. 안 넣고 싶어요. 힘들어가지고. 여기 나온 지 열흘이 된 할머니. 그동안 아이 키우고 가정일 하느라 직장 생활은 난생 처음이라고 한다. 재미나네요. 뭐 이렇게 아가씨들하고 하니까. 네. 재밌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가까워지도 않고 굉장히 친절해요. 일하는 거를 나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나오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따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나온 지 열흘밖에 안 된 할머니가 벌써 월급을 올려달라고 한다. 이왕 일을 하기로 했으면 남의 집 입주해서 아이를 봐줘도 60만 원 이상 받는데 무엇하러 공장을 나가느냐고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이다. 양복 한 벌 만들어 수출하면 15,000원이 남는다. 그것으로 인건비 주고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게 수출업체 신도의 사정이다. 도저히 임금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의 타가 제도는 철저히 민간에게 맡겨 경제 원리를 따르게 하고 있고 일본, 스웨덴은 지역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영리 기능에 맡겼을 때 높은 소득의 어머니들, 전문 여성들의 어린이들이 가는 곳과 낮은 소득의 그 저소득층의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타가 시설의 질적 차이는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질적 차이가 곧바로 다음 세대의 계층 재생산이라고 그러는 무서운 그 결과를 낳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그것이 다릅니까? 일본의 경우는 그 타가 제도는 전체가 사립과 공립의 타가소는 존재하지만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이 집행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그 타가 비용을 내고 그것은 직접 그 타가소가 만지질 않습니다. 시청에 직접 내면은 그 타가소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숫자와 그 연령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계층의 차별적인 환경조차도 공공의 책임을 골고루 나눠줌으로써 오히려 미래 사회에는 더 바람직한 그 일테면 계층 재생산을 막는 혹은 둔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만들고자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혜성과 같은 타가소들의 모임체인 지역사회 타가소 연합회. 변미양 선생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도 이곳엔 여전히 많은 교사가 모여 교육을 받고 토론을 하고 있다. 이들 중에 결혼한 지 2년 된다는 한 부부는 그동안 돈 버느라 아이 갖는 것도 미뤄왔지만 이제 타가 사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필요나도 그렇게 많진 또 않았었어요. 그 공단지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면서는 아기들 이렇게 어디다 맡겨놓을 데 없어서 그 집에서 있는 그런 엄마들도 많이 봤고 저 자신 문제도 그랬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봤었거든요. 타가 문제들이. 근데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당장 닥친 문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남들에게 밀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봉사를 남한테 밀어도 되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마음에 일어나면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 필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그 힘들다는 거, 그다음에 어렵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도 드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그걸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느낀 사람이 그런 그래도 앞으로 내 아기가 남의 아기와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느낀 사람이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의 두 가지 커다란 문제, 산업체에 사람이 없는 것, 사회가 날로 흉폭해지는 것. 이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많은 결손가정의 아이들도 어린이집에서 자란다면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성격이 삐뚤어질 리가 없다는 생각이고, 한 사람이 10명 가까운 아이를 보면 그 시간에 어머니들이 일을 할 수 있어 인력난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다. 다만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어린이집은 아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 어린이를 위해 만든 어린이집. 그래야 어른들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이다.